창작자를 위한 신화 자료집 신비한 한국 신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연구자님들을 모시고 한국 신화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하신 대로 삼두구미, 네 다리 먹으면 안 잡아먹지 삼두구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삼두구미가 다리를 떼어서 네.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지 않으면 죽여. 그럼 요 삼두구미의 지역과 특징. 지역은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봉풀이고요. 네. 저번 주 이제 오늘이는 원천강 봉풀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삼두구미는 그런 거 없이 삼두구미 봉풀이라고 부르고 지금 전승이 끊긴 특수 봉풀이입니다. 그러면 신화의 간략한 줄거리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터주나라 터주골에 삼두구미라는 땅귀신이 살고 있었어요. 이 땅귀신이 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나무꾼을 찾아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큰 딸을 자기한테 시집합니다. 그래서 큰 딸을 데려고 왔는데 큰 딸은 처음에는 부자한테 시집와서 좋다고 생각했죠. 네. 그런데 갑자기 다리를 쓱 뽑아서 주더니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올 때 백을 먹으라. 그냥 지붕 위에 던져서 숨겨버리고 자기는 먹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삼두구미가 돌아와서 내 다리야 하고 부르니까 다리가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걸 듣고 삼두구미는 큰딸이 나를 속였다면서 꼬리가 9개가 달리고 머리가 3개인 괴물로 변해서 큰딸을 죽입니다. 변신해가지고 죽여버린다. 네. 그게 본 모습이죠. 네. 그 다음 다시 백발의 노인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또 나무꾼을 찾아가서 네. 첫째 딸 너무 좋더라, 괜찮더라. 내 친구한테 소개시켜주려고 그러니까 둘째 딸도 나한테 주면 내가 돈을 많이 줄게. 이렇게 해서 둘째 딸도 데려갑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얘한테 또 다리를 뽑아줘. 둘째도 안 먹고 그거를 바닥 속에다 숨겨놔. 또 돌아와서 내 다리야 하니까 그 다리가 예 하고 대답을 해서 둘째 딸도 자기를 속였다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꾼에게 셋째 딸도 있어요. 그래서 또 셋째 딸한테도 둘째 딸이랑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데려와요. 그러고 다리를 뽑아주면서 먹으라고 나가는데 셋째 딸은 좀 연비했는지 그 다리를 찧어요. 찧은 다음에 그 가루를 내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다음 그거를 배에다 대고 이 천을 감아서 뱃속에 딱 숨겨놔요. 그래서 삼두구미가 돌아서 내 다리야 이러니까 배에서 내 소리가 들리니까 아 얘는 먹었구나 하고 자신의 아내로 인정을 합니다. 아내가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딸을. 셋째 딸이 나으리는 힘도 세고 강하시니까 무서워하는 게 없으시겠죠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해요. 근데 삼두구미는 이제 아내를 완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까지 먹은 사람이니까 내가 무서운 게 없는데 딱 두려워하는 게 3가지 있다. 그게 강철, 계란, 버드나무 이 3가지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 뭐 별로 흥미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 이를 잡아주겠다고 자기 무릎에도 누우라고 해서 그 자는 동안 이를 잡아주다가 삼두구미가 잠들자 그 위에 강철을 갖다 줘요. 날이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눈을 뜨니까 자기 위에 강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두구미가 깜짝 놀라서 달아나려고 하는 거를 이제 계란을 던져가지고 맞춰서 삼두구미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석에 있는 방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언니들 100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습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사실대로 말하고 언니들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들 100골을 가지고 이제 산에 뿌리려고 아빠가 산을 올라가는데 삼두구미가 다시 살아납니다. 어이구. 그 나무꾼이 버드나무로 삼두구미를 때려서 완전히 죽였다. 그런 일. 그러면 신화 질문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님들은 이 신화 보면서 어떤 질문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대처법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어떻게 나오나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거 저희 선배님이 쓴 논문에 따르면 삼두구미는 그 타나토스 같은 죽은 그 자체의 존재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것과 연결돼서 이 약점들을 들었는데 삼두구미는 죽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강철 이게 생명인지 아니면 생명이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인 달걀 그리고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꽂아놔도 자랄 정도로 강한 생명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두구미의 약점이 된다라고 해석하신 논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거나 아예 생명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약점이 될 수 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삼두구미가 이런 캐릭터가 사실 신화에 없거든요.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한국에는 인간과 신의 그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진짜 뚜렷한 게 인간이랑 동물의 구별이거든요. 사람이 동물이 된다거나 아니면 동물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외국에 비해서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두구미는 머리 셋에 꼬리 9개인 동물이었다가 노인으로 변하는 모습이 되게 자유자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독특하다. 저도 그 삼두구미가 진짜로 좀 독특한 존재거든요. 진짜로 얘가 신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운 실제로 비슷한 설화 중에 괴물 신화가 있어요. 네. 와라진 귀신이랑 그리고 숫쟁이 딸과 도깨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도 진짜 삼두구미랑 완전 똑같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좀 독특한 이야기다 생각을 좀 했어요. 저 같아도 뭐 다리 먹으라 누구 사람 다리 먹으라 그러면은 끔찍해서 진짜 식욕이 다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다리의 의미는 또 뭘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신동훈 선생님께서는 다리가 아니라 그걸 신체의 일부라고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네네. 실제로 숫쟁이 딸과 도깨비에서는 손을 줘요. 손을 주고 손이 4개인데 4일 동안 한 개씩 떼먹어라. 손가락 하나. 네. 의미는 얘가 죽음 그 자체의 존재였잖아요. 네. 그거를 몸안에 받아들이고 죽음에 관련된 존재가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리고 또 옛날 이제 풍습 중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손 그어서 뭐 피동맹, 혈맹도 있고 그리고 뭐 사냥감 같이 먹는다거나 네. 아니면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배에 있는 게 네 배에도 있으면 너가 나를 배신하면 그 배 안에 있는 게 복수를 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같은 걸 먹었으니까 우리는 같은 종족이다.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옛날부터 이제 있거든요. 유비관의 장비가 도원결이한 것처럼. 네, 그런 게 조금 원시적인 형태로 네. 신체 기관 중에 다리를 쑥 빼서 먹어라 이렇게 남았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신화 어떻게 해석할까?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러면은 연구자분들은 이 신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앞서 이제 다뤘던 3개 있죠. 손지영 분풀이, 다리대기, 오늘이보다는 삼두구미가 연구사가 정말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 특수분풀이라서 전해지는 내용도 별로 없고 정체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연구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삼두구미의 정체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았는데요. 삼두구미가 사실 이장할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신 끊겼지만 옛날에 묘를 이장할 때 삼두구미가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불고 거기에 이제 버드나무나 달걀을 묻었다 이런 식의 풍습이 같이 정해져요. 뭐 이장할 때 뭐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삼두구미가 무덤을 파헤칠까봐. 이장 풍습과 삼두구미 이야기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게 또 일부 논문에서는 고려시대 때 몽골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때 몽골의 장례 문화가 제주도의 전승대에서 네. 이런 형태로 남은 거다 이렇게 보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가 보는 한국 신화 같이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님들은 이 신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증을 푸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창작하는 창작자분들이 너무 뻔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9개의 꼬리를 있잖아요. 3개의 머리 9개의 꼬리. 그 9개의 꼬리가 때문에 구미호랑 연관지어서 삼두구미를 여우로 그리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우 너무 지겹거든요. 최수종이 왕하는 것만큼 지겨운 거 구미호예요. 한국설화에서. 제가 다니는 화학 스튜디오에서는 얘가 다리를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재생을 상징하는 도마뱀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나름 좀 참신하더라고요. 무덤을 파헤칠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미호로 연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시각으로 그 해석해보는 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어떤 동물이라고 명확히 안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상상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쓰지 말고. 저는 이 삼두구미가 전에 얘기했던 천지연분풀에서 수명장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대가 변하고 시절이 변하면서 지금은 이제 뒤편을 밀려났지만 한때는 그런 동물적인 특성 때문에 신이기도 했고 실제로 본인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원래 땅신인데 천신한테 밀려서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조금 사실 거부감이 많이 들고 일견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지배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옛날에부터 찐으로 보는 게
저는 생각한 게 그 삼두구미가 처음에 이제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삼두구미가 약간 좀 그 당시에 가정폭력범의 화신이 아니었나? 네. 약간 엉클이었나요? 아니요. 네, 네. 저희가 공부하면서는 네. 이게 고전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네. 설아나 신하가 너무 자극적인 데서 그쳐가지고 그 주변 뭐 의미는 뭐가 있을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 이면의 메시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좀 더 연구자분들과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작자들을 위한 신화 자료집 신비한 한국 신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예.